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네, 네. 간단하게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교수님 내 자녀를 양육하신 아빠 맞으시죠? 네, 내 아이 네, 맞습니다. 아빠이시자. 그 다음에 현재 연세대 문과대학의 영어영문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그 네. 다음, 얼마 전에 영어 책 읽기의 힘, 네, 요 책, 네, 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칭,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타칭도 될 것 같아요. 타칭, 영어 책 읽기 전도사로서 맹활약 중이신데, 제 소개에 덧붙여서 조금 더 이제 교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자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효린 파파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이가 넷입니다. 아들, 네. 딸, 아들, 아들. 그래서 음, 앞으로가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 네 자녀를 키웠고 저희 막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저희는 네. 다 컸고요. 그리고 그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아동 영어 교육, 네. 그다음에 영어학의 뭐 거의 모든 분야이긴 한데 어휘와 문법, 네. 그다음에 아마 코퍼스라 그러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영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게 제 주 전공입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텍스트와 제일 관련 깊은 게 또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영어책 읽기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영어책 읽기의 가치와 방법론을 전파하는데 네네.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랑 그 뜻이 비슷한 어떤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함께 네. 저희가 한 6년 정도 음, 영어책 읽어주고 영어책 읽기에 대한 강연 뭐 행사를 해왔고 네. 작년에 저희가 지식과 희망 나눔이라는 네. 사단 법인으로 정식으로 출발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나중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 행사할 때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봉사도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함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수의 보통 아이들. 사실은 그렇죠. 제가 영어책 읽기가 최선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는 네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 네. 보통 아이들에게 적용돼서 그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니면 저는 진짜 네. 방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아는 한 영어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있는 그냥 평범한 보통 아이들 그리고 경우에 네. 따라서는 예를 들면 저희 막내처럼 아주 느린 아이도 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믿고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그 영어책 읽기 교실을 제 사재를 털어서라도 실제 시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영어책 읽기 교실은 이제 뭐 엄마 아빠들 네. 그리고 제가 젊은 언니 오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 네. 이제 오빠, 50이나 60 되시면 은퇴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젊은 언니 오빠는 나이가 드신 분들 네. 들도 사실 이제 어떤 책 읽기 또 영어 책 읽기의 그 즐거움이나 재미를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분들하고 함께 영어 책 읽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을 제가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한 4, 50명씩 뽑아서 네. 그 아이들과 함께 한 5년 정도 영어 책 읽기 프로그램을 함께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네. 이제 준비되는 대로 조만간 네. 이제 북클럽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 북클럽은 이제 가장 처음은 제대로 된 영어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랑 함께 같이 이제 공부해보고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다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300권 정도의 영어 그림책을 저랑 함께 읽는 겁니다. 네네. 300건요. 그런 예, 네. 북클럽을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사실은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저를 알게 되실 분들 이런 일에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진짜 좋은 프로그램 두 가지를 지금 기획 중이신데 참 좋은 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고맙습니다. 이 영향력이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그 대학원에서 그 조기 영어 교육을 그 그때 주임 교수님 혹은 전공 네네. 이렇게 네, 표현해도 저희 될까요? 네네. 교육대학원에 여러 네네. 가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네네. 중에서 조기 영어 교육 전공이 있고, 그다음에 네네. 영어 교육 전공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몇 년 전에 조기 영어 교육 전공 주임 교수를 몇 년 했습니다. 네. 아, 네네.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에게 영어 환경을 조성하는, 네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조언을 해주실 그런 가이드를 제공해 주실 분이 교수님이라고 딱 생각이 네.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고등학교,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전 고등학교도 고등학교였고 지금도 고등학교인데 사실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혹은 영어를 많이 공부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만 영어를 자유자재로 즐기고 구사를 한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교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그 이전의 아이들을 보면 나머지 영어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아이들도 사실 영어에 시간을 안 쓴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시간을 썼는데 그 아이들이 왜 그래도 영어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까? 그게 좀 의문점이 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초, 중학교, 그 다음에 고 1, 2까지 쓰고 있는데도 영어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학습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성적도 또 안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조금 어딘가에선가 잘못된 시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네, 흔히 한번 보는 제가 많은 아이들이라서요. 네네. 선생님 지금 질문에 한번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네네네.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가르치시던 그 고등학생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제가 1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우리 네. 연세대학교의 또 영문학과에 사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학생들조차도 네. 정말로 영어를 정말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극히 소수의 학생이 있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어를 상당히 잘하지만 네. 스스로는 영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음. 학생들 다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어를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 특히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네. 거의 대부분 네. 짐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아, 네네네. 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저 학생들은 그냥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네.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학생들은 사실은 비록 그 뭐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네네. 그 나라의 상계에 아주 큰 도움이 됐겠죠. 근데 그렇죠. 그 학생들이 사실은 영어를 어떻게 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 죠 학생들은 네.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 어릴 그렇죠. 때부터 사실 이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영어 책을 읽으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고 또 문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네. 우리가 책 읽기에서 사실은 또 유튜브에 요즘에 이제 책 읽기를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사실은 단어 그다음에 뭐 표현 그다음에 어떤 문장들을 해석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네네. 영어를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은 단어나 문법을 공부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네. 정반대로 책을 읽어서 네. 단어도 익히고 네. 문법도 익히고 사실은 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뭐 아마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엄마 아빠도 그렇게 공부하셨고 어쩌면 지금 아이들도 이러한 어떤 그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학원에 가도 학교에 가도 또 집에서도 결국은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어서 어휘도 익히고 책을 네. 읽어서 문장 구조도 익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평생 네. 그러한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반대로 했던 학생들은, 물론 다른 조건이 또 있습니다만, 사실은 네.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것도 그냥 뭐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책을, 책 읽기 얼마나 즐거운지를 스스로 깨닫고, 네. 그리고 책 읽기를 즐긴 학생들은 네. 공통적으로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알고 보면, 네. 자기들이 영어를 공부한 기억은 거의 없고, 네. 사실은 책을 그냥 계속 읽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죠. 단어도 공부한 적이 없고, 무슨 문장 구조를 따로 공부한 적도 없고, 네. 있다면 이제 뭐 대학 가기 위해서 뭐 미국에서도 SAT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그런 경우에 뭐 일부 학생들은 이제 네. 그런 시험을 위한 어떤 공부는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뭔가 필요해서 조금 더 한 거였고, 사실은 네. 대부분의 영어에 유창한 학생들, 그게 한국에서 어렵게 했든, 안 그러면 외국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뭐 자기도 네.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됐든지 간에 그 두 그룹의 네. 공통점은 역시 책 읽기를 즐겼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보면 핵심이 사실, 네. 뭔가를 이제 단어 덩어리라든가 문법 덩어리를 알고, 그거를 책 읽기를 위해서 그것을 학습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쌓이는데, 책이 재밌어서 읽다가 보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학습 과정을, 뭐 영어 습득 과정을 보면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영어는 저절로 알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영어가 완전히 수단으로서 즐거움의 수단 혹은 지식 전달의 다른 영어 이외의 다른 뭔가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즐겁게 즐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절로 몸이 체득이 되고 거기에서 암묵적으로 문법이 쌓이고 어휘가 쌓이고 그게 다 해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외국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 네. 꼭 책 읽기가 즐겁지 않아도 네. 책을 읽을 수밖에 없고 또 영어를 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네. 흉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책 읽는 게 너무 즐거워서 사실은 네. 그 책 읽기 속에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 읽기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사실 접할 때 이게 책 읽기가 즐겁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우면 정말 땡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즐겁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뭐 대처법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영어를 거부한다거나 영어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영어 책을 거부한다든가 혹은 영어 영상을 거부한다든가 이렇게 영어를 밀어내는 경우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즐겁지 않다 어, 이렇게.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우리 아이는 사실은 책 읽기도 싫어하고 네, 영어 그렇죠. 책은 더 싫어하고 네, 사실은 이제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오늘 방송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뭐 모든 거가 다 비슷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네,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네, 일반화하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는 책 읽기를 싫어한다고 했을 때 네, 네. 그 아이가 처음부터 책 읽기를 싫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점점 책 네, 읽기가 싫어지고 책이 또 네,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예외는 있겠지만 이 네, 세상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네, 정말 다른 것들에 물들기 전에 또 네, 다른 재미에 너무 빠지기 전에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네, 엄마나 아빠가 알려주시면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음, 일단은 문제가 생긴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럴 이런 수도 문제를 있죠. 가지고 있다면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어떤 조언은 첫 번째는 당연히 아이가 그런 상태로 빠지기 전에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래서 예방을 하자. 아이가 아직 어린 그런 어떤 가정은 정말로 행복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먼저 이상한 조짐을 보인다. 그럴 네, 때는 사실은 어, 먼저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해결하는데 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엄마, 아빠가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고 네. 또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실수를 했는데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네.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 아이가 네. 영어나 영어책 읽기를 거부하는지 네. 네.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사실은 네. 이제 실제 제대로 진단을 하려면 당연히 그 엄마 아이를 직접 만나서 자세한 네. 상황을 들어보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야지 사실은 제가 이제 뭔가 제대로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일반화된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자, 네. 그랬을 네. 때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아이가 어쩌면 다른 재미를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읽는 재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네. 이게 약간 좀 오묘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엉터리 크리스찬인데 그 네. 찬송가 중에 이런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성경 말씀을 달고 오묘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 성경 네.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저 자, 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이게 달콤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성경책에다 꿀을 바른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를 때에 네. 성경을 만져보고 내가 핥아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달콤한 거예요. 네네네. 아, 정말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물리적으로 네, 이렇게 정말 달콤하다는 걸 아이한테 느끼게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재미에 먼저 빠지기 전에 네. 다른 재미에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 네. 책 읽는 재미를 아는 것은 네네. 뭔가 좀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재미에 빠지고 나면 네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은은한 재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네. 것들의 재미, 이런 네. 것들에 이제 너무 사실은 일찍 알고 빠져서 네. 사실은 이제 책 읽기 재미를 알려주려 그래도 이 아이가 잘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 진단이 첫 번째는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골치 아픈 유형입니다. 맞아요. 시간도 오래 맞습니다. 걸리고. 네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거 같다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걸리고 네.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네네. 자,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유형은 사실 이제 아이가 뭐 이 영어책 읽기를 왜 거부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예를 들면. 어, 그러니까 다른 재미에 지나치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나는 영어가 재미가 없어요. 영어책도 재미가 없고.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아이가 아직 그 책 읽기의 재미를 잘 모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책 읽기의 재미를 깊이는 몰라도 읽는 책이 그 영어든지 책이든지 간에 어렵거나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네. 한국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일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네. 파닉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맞습니다. 파닉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또 이 파닉스를 제대로 모르면 책 네. 읽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파닉스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 파닉스는 사실은 책 읽기 자체는 아니고 네. 또 한국에서 학습적으로 공부하는 파닉스는 책 읽기의 재미나 흥미를 느끼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아이에게 좋은 책, 또 좋은 어떤 학습 내용, 또 좋은 방법이라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이끌어 주는데 오히려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책 읽기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거나 깨닫는데 네. 방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형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네. 재미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뭐냐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또 뭐
엄마, 아빠가 해석을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네.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도 그렇게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네. 나름대로 단어도 좀 알고 대충 내용도 대충 이해는 했어요. 근데 네.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네. 해석을 했어도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시죠? 네. 네.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에게 사실은 그러한 약간의 조금 안 좋은 습관을 이렇게 물려주게 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책 읽기를 한다는 것은 책 읽기를 즐긴다는 것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렇죠? 네.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어도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책 자체가 재미있어서 그냥 읽을 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맞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못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밖에 보내도 결국은 영어를 공부해서 책 읽기를 하려고 자꾸 네.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그런 어떤 그 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아, 제가 정말 딱 생각했던 게 네. 그거예요. 사실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접하니까 해석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림책을 활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모든 의미와 맥락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난이도가 너무 사실 글밥이 많고 어려우면 아이 수준보다 그거는 무리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다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면 할수록 그 안 좋은 습관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 그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하게 학습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책에 대한 진정한 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선생님. 네. 네네네. 그 부분이 어, 참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영어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네. 훌륭한 전문가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열심히 하시면 다들 챕터북 정도 수준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네. 똑같이 챕터북을 읽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네. 아,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 선생님도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해서 책 읽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점점 책 읽기가 재밌지 않고 점점 이제 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림책 수준에서는 맞- 텍스트의 양도 작고 또 네. 그림이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이해도 쉽고 그리고 그렇죠. 또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멋있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십니까? 그리고 또 네. 온갖 또 재미있는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비록 내가 책 읽기를 즐기진 않지만 그리고 네. 영어를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그 정도 수준에서 책을 읽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문제는 크게 네. 두 가지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진짜 책 읽기의 재미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사실은 결국은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책 읽기를 즐기면서 점점 어휘도 문법도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네. 나중에 수준이 올라가서 그 수준에서 책을 읽을 때도 여전히 공부해서 네. 책을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네. 그림책 수준에서는 공부가 가능하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책의 내용이 많아지면 사실은 이제 공부해서 읽는다는 것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챕터까지는 다들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음. 사실은 이미 책 읽기의 즐거움을 모르고 있고 즐기지도 네. 않고 있고 그리고 네. 사실은 나는 책 읽기를 즐기다 보니까 네. 저절로 어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영어에 대한 어떤 통찰력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쌓이지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중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음.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네. 내신이라든지 수능 시험이라든지 또 네. 무슨 토익 시험 같은 것들도 해결은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영어는 나한테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모르는 게 많고 그리고 네. 즐겁지 않은 그러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갑자기 조금 이렇게 약간은 막연하게 번뜩 드는 생각인데요. 영어책을 네. 그러면 진정으로 진짜 그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진짜 어,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라도 언젠가부터 정말 그 참 재미를 알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영어책 읽기의 어떤 그 재미를 제대로 알려면 딱두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두 가지요. 네. 우리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면 사실은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어릴 때, 사실은, 뭐, 우리말도 못 읽는데, 영어는 네. 더 못 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어리고, 또, 마음이 오픈돼 있어서, 네. 실제, 그 달고 오묘한 이 책 읽기 재미를 뭔가 네. 느낄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사실은, 네. 진짜 좋은 책을 골라서, 네.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조건. 그렇죠. 그게, 재밌고 좋은 책으로 부모가 읽어줘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네. 아이는 사실 이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읽을 수가 없기 번째는, 때문에. 네네. 예,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책 읽기의 즐거움은, 네. 책 자체의 재미에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책 읽는 것과 책과 결합된 네. 어떠한 그 상징성, 그 다음에,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성경을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네. 꿀을 발라놓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성경은 달콤한 거야. 네. 성경은 이런 추억이 있고, 또 왠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칭찬도 받고, 또 아, 사람들이 막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네.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본질은 아닌데 그 본질 외적인 것들이 결합되지 않습니까? 네네. 있죠, 그래서 있죠. 두 번째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 네.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보다 네. 영어를 잘 못하는 발음도 엉터리인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게 그러니까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그게 네. 뭐냐면 사실은 이 책 읽기에 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칭찬과 격려와 스킨십과 정서적인 교감과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사실 보십시오.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이렇게 영어 책을 아이한테 주고 음원으로 틀어주고 그런 거는 아이가 참 재미를 느끼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책 자체의 재미를 확실히 이해하고 네. 느끼고 나는 책을 읽는 게 너무나도 즐거워. 그러면 네. 그때는 이제 사실은 어떤 형태로 책 읽기를 해도 그 아이는 네. 책 읽기 재미를 계속 느끼고 즐길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아이가 책 읽기의 재미를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것에 많이 의존하시면 네. 사실은 이 책 읽기의 진짜 재미를 느끼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정말 사실 중요한 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사실 이 책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정말로 소름 돋도록, 농담 아니고요. 소름이 몇 번 돋았는지 모르겠는데, 소름 돋도록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주장하고 떠들었던 그 모든 것과 너무나 일치가 되고, 또한 사실 이제 그 이재명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 책의 참재미를 느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책 재료 자체가 좋아야 되고요. 재밌고 웃기고 쉬워야 되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책 읽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처음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부모가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든가 격려와 그다음에 아이가 이해하고 그 눈을 반짝이고 같이 웃을 때 그 뭔가 통한다는 그 공감대, 유대감 그런 것들이 싹 터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음원으로 하든 본인이 알아서 읽든 그때는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네네. 선생님이 지금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네. 그래서 어쩌면 영어 책 읽기의 성공의 여러 가지 그 성패를 어떤 좌우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영어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하는 네. 데에 사활을 거셔야 됩니다. 아, 이 이거는 아이가 모두 다 영어 책이 필기를 해놔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영어 책이 영어 책이 이렇게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렇게 즐거운 거야 하는 거를 깨닫도록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네. 그것들이 유지되면서 점점 네. 이제 생활의 습관으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네.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네. 학교에서 할 숙제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점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 막내가 이제 제일 막내니까 제가 기억이 제일 잘 나거든요. 얘는 학교 네. 갈 때 다른 거는 안 들고 가도 네. 그 다른 책은 빼먹고 가도 자기가 읽고 싶은 영어 책은 넣어갖고 갑니다. 아, 그렇죠.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예를 들면 일찍 자라 그래도 너무 이제 재밌는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앉아고 불 끄고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 또 읽습니다.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영어책 읽기의 재미를 깨달으면 어떻게 네. 되냐면 사실은 제가 제 책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영어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그 가파른 내리막길에서의 질주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뒤에서 막 잡아당겨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쏠리는 거죠. 그렇죠. 이미 어,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종이책이 제일 좋긴 하지만 종이책이 없으면 아이패드로도 읽을 수가 있고, 그죠? 네, 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컴퓨터 스크린 같은 걸로 텍스트를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아마 이제 그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종이로 책을 읽는 것과 네. 이렇게 스크린으로 읽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는 컴퓨터에서 뭔가를 보면 왠지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뭔가를 좀 읽다가 뭐 이제 대충 파악한 것 같고 또 조금 뭐 재미가 없으면 얼른 넘기고. 그렇죠. 옆으로 그래서 셀 수도 사실은 있고.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음, 그야말로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아날로그적인 속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종이책으로 읽는 게 좋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막내 아이는 네. 저희 집에 이제 그 영어책만 그림책을 제외한 영어책만 1,500권이 넘었습니다. 몇 건요? 1,500건요? 1,500권이 넘어요. 그림책을 어, 제외한 영어책이. 제가 그림책을 직접 제외한 영어책이. 제가 세워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데 자, 네네. 그런데 지금은 저희 막내는 이제 더 이상 종이책을 읽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책도 다 남들 줬고 이제 뭐 짐 네. 정리도 했고 네. 그런데 저희 막내 아이의 아이패드 속에는 엄청나게 네. 많은 책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 그 아이는 아이패드로 책을 읽어도 네. 종이책을 읽는 것과 제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1,500권 이상을 읽으면서 그 독서의 참재미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매체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네. 아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그 책 읽기는 책 읽기도 그렇지만 영어 책 읽기는 더더욱 모릅니다. 네. 그런데다가 과거 저희 아이들이 클 때보다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냐면 이제는 첨단 문명의 이기들이 훨씬 더 그 우리 아이들의 주변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접근하기가 쉽죠. 그렇죠. 저는 네. 사실은 이제 그 제일 안타까운 광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만나면 아이가 네. 조금 보채면 어머니들께서 휴대폰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거기서 보이죠. 네.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러면 네. 아이가 때를 쓰다가도 그 휴대폰에 그냥 빨려 들어갈 듯이 네. 그 영상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딱 근데, 조용해지잖아요. 딱 거기 그렇죠. 보면서 밥 먹고. 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 저거 좀 큰일 났다, 사실은. 네. 왜냐면 그걸 뺐으면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그렇죠. 어, 여러 입안이 가지로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네. 통제가 안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컨텐츠를 접하고 또 많은 것들 또 배우고 또 네. 여러 가지로 교육적으로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네. 이제 우리 막내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라는 이유는 우리 막내는 지금 여러 가지 매체 영향을 거의 안 받지만 사실은 네. 어린 아이들은 그 반대로 그 매체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실은 자칫하면 책 읽기의 재미를 깨닫는데 큰 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참 이제 방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300, 한 70 몇 분 계시는데 뼈 때리는 말씀 아마 지금 전부 다 띵 맞은 것처럼 아마 반응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의 참 재미를 느끼는 방법, 아까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책을 거부할 때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어차피 뭐 이렇게 쭉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내 자녀를 아까 이제 그 영어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네, 이렇게 양육을 하셨는데, 그때
혹시 어떤 목표가 있으셨는지 그 목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영어 책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뭐 단순히 예를 들자면 입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교수님만의 목표가 이제 아빠로서의 목표죠.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네. 사실은, 어, 그, 저희 네 아이는 제가 두 번째 책 원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첫 부분이 뭐냐면, 글 세 개가, 그러니까 빠른 아이, 보통 아이, 느린 아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이렇게 네, 미리 공개하셔도 되는 건가요? 뭐, 일부는, 네. 근데 빠른 아이는 저는 저희 아이들 중에서 조금 머리가 좋은 아이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네 명이다 보니까 조금 네, 뭐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아주 느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 빠르고 느린 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뭐 거의 홈스쿨링을 하다시피 한 셈인데 네, 그 홈스쿨링을 했다는 건 사실 이제 교육 어떤 목표라든지 네, 방법을 조금 달리했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이 영어가 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네. 영어가 도움이 될지언정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영어를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느끼고 영어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길러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도 똑같습니다. 영어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저도 길러주고 싶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들은 거기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성공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면 어떤 시험 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시험 네, 점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시험 점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러니까 크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 사실은 제가 책 읽기를 강조한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서 책 읽기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뜻도 되지만 네, 네, 어, 이미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떻게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미 어떤 예견을 했냐면 많은 네,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책 읽기를 별로 안 할 거고 책 읽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점점 이 책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건 사실인데 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원래부터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고 네, 사실은 책 읽기 능력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슨 네, 뜻이냐면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영어 잘하고 싶죠? 그러면 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영어로 말을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근데 그렇죠. 영어를 조금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네, 저는 정말로 영어로 된 책을 자유자재로 읽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네, 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 지금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보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능력,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더 크게 요구하는 영어 능력은 말하는 능력이 아니고 사실은 그 텍스트로 돼 있는 네, 그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하고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책을 뭐 하여튼 10권 정도만 읽고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아마도 1000권, 만 권을 그 읽거나 아니면 뭐 대충이라도 훑어보고서 네, 보고서를 쓰거나 또 뭔가 업무에 대처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어떤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사실은 영어가 우리말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은 한 페이지를 읽는 것도 숨이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저희 지금 그 큰아이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대학원에 가보니까 무슨 네, 문제가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인터넷 서치를 해서 여러 네, 가지 자료나 텍스트를 뭐 엄청나게 많이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네, 교수님들이나 다른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쩔쩔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말하자면. 아,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네이버를 검색하는데 우리 아이는 구글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네. 그 구글링을 해서 어떤 텍스트, 어떤 홈페이지에 어떤 정보가 있어도 이 아이에게는 부담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을 훑어봐도 아, 그게 뭐구나 하는 것들을 감으로라도 알 수가 있고. 맞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교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하시기에 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네. 저는 그 한 명이 아니고 다수였습니다. 네. 네. 저 처음에 대학원을 딱 갔는데 이제 수많은 논문들과 그것들 받아 읽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맞습니다. 반성하게 맞습니다. 되네요. 예, 어릴 때 책을 좀 더 읽을 걸 싶네요. 네. 네. 그래서 만일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엄마들, 아빠들, 자녀들이 물론 다른 부분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영어로 된 텍스트, 그게 책이 됐든 논문이 됐든 무슨 신문이 됐든지 간에 그것들을 마치 우리말처럼 그렇죠. 자유롭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네.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죠. 네네. 정보를 그렇죠.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 입시는 그냥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사실 맞습니다. 진정한, 이제 그게 입시도 또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네네. 100% 동감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홈스쿨링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죠. 혹시, 영어 학원에 보내시진 않으셨습니까? 아, 저희는 뭐 그 네. 영어뿐만 아니라 일단은 네.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제 지론도 왜 네. 학원을 보내나 이제 네네. 그리고 그렇죠. 학원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낼 생각 뭐 필요도 없었지만 보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지금은 영어책 읽기 전도사지만 네. 과거에는 제가 영재교육 특강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아, 네. 근데 이제 아, 그 이유가 그렇구나. 뭐냐면, 저희 아이, 그러니까 저는 이 영어는 한국어처럼 마치 저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맞습니다. 쉽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대로만 하면 자기들은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책 읽기만을 즐겼을 뿐인데, 네,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뭐 의미 있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네, 그냥 너무 재미있어서 즐겼을 뿐인데, 영어는 저절로 잘 된 그런 케이스가 제일 바람직하고요.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즐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정말로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머리도 그렇죠. 아프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영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네. 신경을 살짝 거의 쓰지 않았고 오히려 네. 아이들이 수리 논리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조금 집중을 했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사실 거의 한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제가 네네.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드리고, 그 다음에, 네. 2부, 교수님 2부 괜찮으시죠? 예,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2부에서 이제 영어 교수님이 이제 내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제 시행하셨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영어 책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영어 책도 당연히 그 중심이 있을 것인데 혹시 다른 노출 방식에 대해서도 2부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실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어려운 점, 이제 영어 책을 읽어주면서도 그럴 것이고, 이제 이런 영어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없었다고 하면 저는 사실 거짓말이라 믿고, 그 다음에 네 자녀나 있는데 그 네 자녀가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마지막 질문은 혹시, 이렇게 사실 지금 영어 책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우리말 책과의 이런 연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중이라든가 이런 모국어와 외국어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비중이라든가 어떻게 이렇게 좀 유지를 하셨는지 습득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2부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저희 원칙은 네, 그러니까 원칙을 꼭 지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네. 원칙은 한국어 책을 한 권 읽으면 영어 책도 꼭 한 권 읽는다였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네,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근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영어 책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그 영어책 읽기의 힘이라는 책에서 잠깐 썼지만 세상에 만일 책이 100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그 책 100권 중에 90권 이상은 영어책일 겁니다. 아, 네. 그리고 한국어 책은 그 중에서 한 한 권 정도 되겠죠. 왜냐면 네. 다른 단어말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사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문화라든 역사도 영어권의 역사가 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길고 네. 우리는 사실 이제 중세 국어 자료도 거의 없지만 영어는 1500년 동안의 역사가 있거든요, 사실은. 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 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세상에 뭐 중요한 것들은 다 영어로 발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된 책 중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책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저도 그렇게 보니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어 책 재밌는 거 한 권 있고 영어 책 재밌는 거 10권 있으면 네. 아무래도 아이들은 재밌는 책을 골라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어 책을 조금 더 많이 읽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거를 이렇게 칼같이 비중으로 딱딱 나눠서 뭐 몇 대 몇 이렇게 나누기 힘들지만 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자 한 7대 3에서 6대 4 그 전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영어 책이 좀 더 많아요, 항상. 왜냐면 영어 책이 음, 재밌는 게 많아요. 찾다 보니까 물론 우리말 책도 좋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일부러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